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제가 여전히 신용불량자 상태인가요? 또 이 신용불량은 언제쯤 풀리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신용정보 기록이 얼마나 남게 되고 또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는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각종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현재는 법률이 개정이 돼서 채무불이행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신용불량자 정보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들이 서로 공유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이 신용불량자로 기록이 되면 장기 연체자의 경우에는 연체 금액을 모두 갚아도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이 보존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용불량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신용불량자일까요? 또 한국신용정보원과 은행연합회에서는 내 기록을 어떻게 보유하고 또 언제까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인가 사실을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원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물론 이 통보 전에 거래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송달받게 되기 때문에 금지명령 송달 시점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게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법원에서는 최종 승인이 됐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이 개인회생 신청자는 이때부터는 소위 1301이라는 고유 코드 번호가 부여되면서 이제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자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개인회생 신청자 정보는 또 언제까지 유지가 되고 공유가 되는 걸까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이 확정이 되면은 법원에서는 인가 공고 때처럼 은행연합회와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원은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었다는 그런 기록을 삭제하는 거죠. 다만 이 개인회생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던 금융회사들은 은행연합회에서 삭제되는 그 정보와는 별개로 본인들이 고객을 관리하는 정보를 따로 갖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신용이 회복이 되더라도 이 종전에 거래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카드를 발급받는다든지 할 때는 좀 더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면책 후 한 달 이내에 내 개인회생 기록을 삭제해 주지만 이 개인 파산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을 받게 되더라도 면책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만 비로소 기록이 삭제된다는 거죠. 이 점이 개인회생과 조금 다른 점이니까 이 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록이 삭제되면 채무자는 신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지만 기록이 삭제됐다고 해서 바로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죠.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면책을 받게 되면 6등급 정도의 신용등급으로 조정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신용등급을 올리는 노력은 채무자께서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거래보다는 금융거래를 많이 하시고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고 조금이라도 적금 가입을 늘리면 신용등급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신용불량자를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